스트롱홀드랑 기센이랑 비슷하게 로스팅했다는 가정하에 네. 센서리적으로 어떻게 차이 난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스월은 확실히 최대한 고정하시려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시간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1차 크랙 유도하는 7분도 시간이고 그러네요. DTR도 시간이에요. 네. 디벨롭먼트 타임 레이시오. 네. 네. 그다음에 추출할 때도 시간. 제가 30초에 일단 고정해놓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그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은 항상 고정을 해두고 거기에 맞게 나머지 변수를 맞춰주는 거죠. 생두가 달라도 1팝 시장을 고정하시는데 기준으로 잡으신 건 온도만 기준으로 하셨나요? 일단은 온도를 기준으로 잡기는 하는데 당연히 1차 크랙이라는 거는 커피가 되게 셀룰로스 다공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거기 열을 가하다 보니까 커피는 수분을 갖고 있죠, 생두가. 네. 거기 압력이 차면서 얘가 참지 못하니까 이제 수증기를 분출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어쨌건 원리는 그런 건데 내가 1차 크랙을 5분의 1 만에 유도를 해요. 네. 1차 크랙 빨리 터져요. 네, 더 많은 빨리 열을 줬으니까 그쵸. 온도가 더 빨리 터져요, 당연히. 네. 근데 만약에 열을 조금 더 7분에 저처럼 7분에 유도를 했다. 그러면은 최대한 다 비슷한 시간이 터져요. 네. 그래서 온도는 건들지는 않고요. 만약에 내가 1차 크랙을 더 늦게 유도하고 싶으면 1차가 오는 온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천천히 압력을, 그러니까 커피에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네. 네, 다공질이 열리는 속도, 수증기가 분출하는 게 달라질 수 있죠. 열을 좀 다르게 주면은 네. 아예 1차 똑같은 그쵸? 커피라도 네네, 똑같은 커피여도 1차 크랙이 오는 시점이 달라질 네. 수 있다. 그럼 1차 크랙의 기점은 소리로 판단하세요? 아니면 그래프로 온도로 판단하세요? 저는 온도기는 한데 네. 그 온도에 오게끔 변수를 많이 조절을 하죠. 네, 온도에 최대한 도달하게끔 네. 많은 변수를 주는데 네. 근데 온도는 고정이에요. 근데 저도 어쩔 때 똑같은 드럼 스피드고 똑같이 전날이랑 똑같이 했는데 소리를 들었는데 네. 너무 빨리 터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변수를 줘서 그냥 드럼 스피드를 아예 바꿔버려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나요? 환절기 때만. 환절기 보통 때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거 아니면은 거의 비슷해요. 로스팅이 이제 그 스칸라오라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뭐 ROR도 만들었고 DTR도 만들었고 BEP도 만들었고 어쨌건 정말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만든 것도 1차 크랙 기준을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잡냐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에어의 ROR도 어쨌든 로스팅 하다 보면 그래프에 떠요. 네. 에어 ROR도. 네. 에어 ROR이 떨어지다가 이제 살짝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스칸라오는 그때를 이제 1차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확실히. 왜냐면 온도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생두가 돌아가다가 이제 1차 크랙 터지면 네. 수증기가 수증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순간적인 콜드 현상이 일어나서 ROR이 떨어져요. 그 시점을 잡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제가 온도로 잡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저는 1차를 지금 800g 기준 179도에 잡고 있거든요. 근데 179도에 잡았는데 179도에 1차가 오게끔 다른 변수를 조절한다면 가끔은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변수를 통해서 179도쯤에 1차가 유도가 되게 만들 거냐. 네, 이것도 중요한 거죠. 로스터기별 변수나 활용법이 다른가요? 아니요, 같습니다. 저는 스트롱홀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바팅도 사용해봤고 디드릿도 사용해봤는데 전체적인 건 다 똑같아요. 7분의 1도 하는 거. 그러니까 소형 로스터기 기준, 6kg 이하 기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DTR은 달라요. 메커니즘이 어쨌건 다르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어떤 로스터기는 열풍을 더 많이 사용한다, 어떤 로스터 전도를 많이 사용한다 하는데 열풍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저는 DTR이 낮아져요. 네. 스트롱홀드는 지금 기센이 제가 18% 정도라고 기준했을 때 스트롱홀드면은 11에서 13 정도로 잡아요. 왜냐면 똑같이 7분의 1도를 하고 당연히 저도 처음에 스트롱홀드 만졌을 때 기센처럼 7분의 하고 뭐 18% 유도를 해봤더니 오버로스트가 되더라고요. 더 빨리 그래서 그러면 배출하시는 거예요? 네, 더 빨리 열을 줘야 돼요. 근데 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열풍이 전도에 비해서 더 빠르게 열을 줍니다. 생두에 전달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많이 쓰는 머신들처럼 DTR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DTR을 높인다는 거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배출 온도까지. 그러면은 과하게 더 익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풍이 주가된 머신들은 지금 제 기준보다는 낮게 설정을 하지만 그래프의 흐름은 비슷하게 가져가요.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죠.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해봤더니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댐퍼에 대한 조언을 많이 말씀하시네요. 네. 댐퍼를 몇 수 열거하셨냐, 댐퍼의 조언. 기센은 일단 댐퍼가 없습니다. 네, 댐퍼가 없는데 이지스터도 제가 사용해봤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교육생 분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 이지스터 1.8kg짜리 사용하시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일단 너무 좋았고 네. 제한성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지스터. 네, 1.8kg에 사용해봤는데 만약에 진짜 내가 기센으로 우승을 하지 않았으면 이지스터 사용할 수 네. 있겠다.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댐퍼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네. 댐퍼는 고정해요. 댐퍼는 중간으로 놓고 썼어요. 제가 그 교육생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댐퍼를 계속 조절하다 보면 어디서 변수가 생겼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일단 고정을 해두고 일단 하셔야 될 거는 ROR에 따라 어떻게 많이 달라지는지 네. 또 DTR에 따라 어떻게 많이 달라지는지 배출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이거 진짜 DTR로도 안 되고 배출 온도 낮춰보고 높여봐도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댐퍼를 건드리셔야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건드리시면 좋다. 마지막 변수. 마지막 변수라고 그래요. 항상 그냥 절반만 놓고 500g 로스팅, 800g 로스팅 차이점? 드럼이 이제 원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져요. 만약에 500g이면 3분의 1만 차지할 거고 800g이면 반 정도는 차지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생두가 전달받는 열이 달라져요. 500g이랑 800g 할 때 500g은 그 DTR이 좀 더 낮아져요. 드럼 안에 생두가 있고 나머지는 더 비어 있잖아요, 공간이. 네. 그러면 그 공간은 열풍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생두가. 그래서 500g 할 때 800g처럼 DTR을 뭐 18%에서 19%, 뭐 20% 가져간다 하면 오버로시드가 됩니다. 배치 사이즈 낮아지면 DTR도 같이 낮아져요. 일단은. 네. 좀 더 배출 온도도 낮아져요. 스트롱홀드랑 기센이랑 비슷하게 로스팅했다는 가정하에 네. 센서리적으로 어떻게 차이 난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스월은 확실히 임팩트가 너무 좋아요. 커피를 먹었을 때 정말 화사하다. 이거 대회용 커피다. 약간 이런 느낌 받아요. 그래요? 네. 근데 뭐 모든 로스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단점은 저는 끈적거리는 단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단맛이 받쳐줘야 되는데 단맛이 조금 부족해요. 확실히. 기센 같은 경우는 단맛이나 이런 흐름은 막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열풍만의 그 임팩트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 거죠. 동일하게 로스팅했다는 네, 가정. 동일한 이거죠? 비슷하게 네. 한다고 했을 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도 항상 열심히 하긴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다 뜯어서 제가 이제 분해도 다 하고 아예 다 뜯어내서 담가놔요, 그냥. 아예 싹 다. 네. 멋진 세정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대야 같은 데다가 다 담아놔요.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하는데? 하루 그냥 있다 하면은 그냥 이제 뭐 청소 긁어내면은 네. 다 벗겨져요. 깨끗하게. 처음에는 이제 뜯을 줄 모르잖아요. 네. 처음에 로스가 오면 무섭고 네. 그때 이제 뭐 껌칼이나 이런 걸로 막 긁어내잖아요. 네. 주변에 막 이렇게. 네. 근데 그러면 기스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 다 뜯고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혼자서 가능해요. 6시간 정도 걸려요. 6kg 기준 6kg. 근데 15kg는 혼자서 절대 못해요. 2명이 필요해요. 청소가 생명이긴 해요. 로스하기가 제일 중요한 게 화력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화력은 배기와 연관이 있어요. 기세는 이렇게 압력이 그 표시가 떠요. 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제 얘가 만약 40%다. 그러면은 얘가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네. 드럼 배기 나간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모터가 그만큼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서기가 너무 이제 청소를 안 하고 배기가 막히다 보면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요. 그만큼 똑같은 압력을 내보내기 위해서 드럼이 힘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수치를 정해놓고 네. 청소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는 당연히 화력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커피에서 정말 클린컵이 진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깨끗하게 맑게 표현이 되냐 아니면 조금 뭔가 더럽게 네. 표현이 되냐. 선블렌딩, 후블렌딩 어떤 걸 좀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선블렌딩 선호합니다. 선블렌딩 네, 선호하죠. 이것도 되게 얘기가 많죠. 선블렌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후블렌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둘 다 저는 이해는, 왜냐면 후블렌딩을 정말 완벽하게 로스팅이 잘 됐을 때는 정말 맛있어요. 훨씬 더 맛있어요. 선블렌딩보다. 근데 재현성이 너무 떨어져요. 확실히. 후블렌딩을 하기에는 재현성이 너무 떨어지고, 로서분들 많이 공감하시는 게 한 번만 로스팅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10배치를 했을 때 8배치 정도? 7배치 정도는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10배치 중에 한 배치만 맛있으면 그게 이제 잘하는 로스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선블렌딩을 선택하게 됐어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밀도가 낮은 커피와 밀도가 높은 커피가 같이 블렌딩을 하고 로스팅 했을 때 네. 다르게 터지지 않냐. 네, 뭐 1차 크랙이 활성화되는 게 다르지 않냐. 네. 다른 열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데, 저는 그냥 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싱글로 봐요, 그냥. 네, 그냥 그 하나의 블렌딩 커피도? 싱글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콜롬비아를 로스팅한다고 해도 네. 다양한 품종이 많이 섞여 있어요. 네. 콜롬비아, 카스티오 이렇게. 그 커피도 당연히 다르게 터져요. 네, 당연히 생두가 다르다 보니까 어차피 정말 내가 만약에 법원 단일 품종이다 하면은 뭐 정말 좋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블렌드를 할 때는 그 납품을 많이 할 때 사용을 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단가도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단일 품종은 절대 없어요. 네, 다 섞여 있죠. 네. 에티오피아도 에어룸이죠. 네, 어쨌건 많은 이제 주변 농장에서 하나로 해서 네. 이제 하는 거고, 브라질만 봐도 뭐 문두노부터 해서 카투아이 다 섞여 있고, 네. 콜롬비아도 네, 많이 섞여 있죠. 어차피 섞여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 블렌딩 돼 네, 있다. 어차피 생두가 블렌드 돼 있어요. 그냥 제가 시너지로 붙이는 그 시너지 단일 커피다라 생각하고 로스팅을 해요. 기센 W6 유저입니다. 연속 배치할 때 배치감 프로파일을 어떤 기준으로 유지하시나요? 이 BBP를 동일하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서 내가 똑같이 했는데 더 과열이 될 때가 있고요. 똑같이 했는데 너무 열이 빨리 식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분에서 2분 30초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네. 어쩔 때는 똑같이 했는데 1분 40초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뭐 3분이 넘어갈 때도 있는 거죠. 이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BBP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정답은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동일하게 들어가게끔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게 먹었던 분명히 프로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프로파일 기준을 잡고 이걸 내가 어떻게 예열을 했지? 어떻게 BBP를 가져갔지?를 생각을 하면 네. 그 BBP에 맞춰서 똑같이 로스팅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일관된 이 프로파일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 기준, 자신만의 기준점을 잡는 게 되게 네, 중요해요. 맞아요.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정답은 없는데 기준은 나만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계절마다 예열이나 투입 온도를 다르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릅니다. BBP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게 하세요? 2분 안에 투입이 되게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결국에는 2분이구나. 네, 시간이 2분에서 중요하다. 2분 30초. 그러네. 네. 이거 똑같이 했는데 어떤 날은 1분 30초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3분이 넘어갈 때도 있어. 똑같이 했는데 네. 이 BBP를 바꿔줘야 돼요. 2분 다시 안에 그 투입이 투입으로. 되게. 그러면 다시 온도를 올려서 2분으로 네, 다시 끓이는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BBP를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에서 그래도 3분은 안 넘어가는 게 좋아요. 3분 안 넘어가는 게 좋다. 네. BBP를. 네. 3분이 지나고 투입이 되면 네. 내가 레퍼런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 띄워놓은 것보다 늘어날 거예요. 늘어질 거예요. 똑같은 투입 온도 네. 한다고 해도. 그러면 열을 더 많이 주시게 되겠죠. 그쵸. 네, 그만큼 난 7분의 유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겉과 속이 다르게 익으실 거예요. 지금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로스팅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는 분도 많고 네. 많이 하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커피 업을 삼고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더 디테일한 거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BBP가 이제 더 중요한 걸 알게 됐고 이제 드럼 스피드도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감으로 했어요. 네, 감으로 로스팅 했었고 우승했을 때 당시만 해도 ROR 없었어요. 제 감을 수치화해 놓은 게 프로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프로파일이 저장돼 있으면 네. 그래도 내가 더 늙어도 내 혀가 더 무뎌져도 어쨌건 조금 편차가 줄지 않나. 감으로 하는 것보다.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날 이제 내 감기에 걸려서 난 코로나에 걸렸어요. 후각과 미각을 잃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로스팅 해야 된다고 하면은 먹어봐서 먹는 게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내 감을 수치화해 놓은 게 있으니까 뭐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나. 저도 이 프로파일을 만든 이유가 언제까지 내가 마시는 커피를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감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aches too.